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저의 추억의 사진이 하나 있어요.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이 무려 10년이 넘은 사진이에요. 제가 중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중국 사람 집에서 6개월 정도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중국 아주머니 한 분이 7살 난 아들이랑 둘이 같이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 방 하나를 제가 그때 인민폐 1,500원, 월 1,500원 내면서 지냈었어요. 그때 당시 환율로 따지면 한 월 20만 원 정도에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너무 좋은 게 그 중국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진짜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제가 아플 때도 막 죽이라든가 밥이라든가 막 이런 거 해서 방에다 넣어주시고 정말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요즘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예능이 있는데 바로 구해줘 홈즈예요. 오늘은 그 구해줘 홈즈의 중국어 패러디판이에요. 중국에서 건물집을 방즈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집 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들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실게요. 구해줘 방즈. 일반적으로 중국에 나가서 집을 구해야지 하면은 떠오르는 루트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 현지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둘째, 현지에 있는 커뮤니티라든가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집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세 번째가 저희 한국에서도 직방 같은 어플들 많이 있잖아요. 집을 구하는 그런 중국의 현지 어플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현지에 있는 어플들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현지에서 많이 쓰이는 어플들을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플들을 보다 보면 그 안에 너무 많은 한자들이 있잖아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단어들 저희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이 뭐가 되게 많죠. 사실 더 있는데 좀 추려낸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집을 구할 때는 그래도 부동산을 끼고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이런 어플들 보시고 시세를 참고하는 용도로 쓰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매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플 몇 가지 특징 좀 소개해 드릴게요. 58동청. 이 어플은요, 부동산 외에 자동차, 채용, 금융, 지역 생활 정보까지 중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중국 최대 생활 정보 플랫폼이에요. 그 중에 부동산 서비스가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이 장점이라면 반대로 너무 잡다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안居客, 我爱我家, 链家. 이 어플들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전국 체인망이 갖추어져 있는 규모가 꽤 있는 회사 어플이에요. 链家, 이 체인점 같은 경우는 특히 근래 상해에 많이 생겨서 상해에서 집을 구하실 분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래에 쯔루라는 어플이 있죠. 영어로는 쯔룸이라고 하고요. 위에서 언급한 리엔지아, 이 회사에서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이에요. 이 어플은 재밌는 게 집주인이 쯔룸 회사에 집을 맡기면 쯔룸에서 인테리어 후에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쉐어하우스나 민박도 여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 중에서 2-3개 정도 어플 다운 후에 비교하면서 매물을 보시는 걸 추천해요. 네, 여기 여러 가지 어플들 중에서 저희는 한번 이 안居客 이 어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居客 어플을 클릭을 하면 광고를 넘기고 네, 이런 창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 창들 중에서 하나만 볼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주방, 이게 바로 임대하다는 뜻이거든요. 옆에 있는 뭐 신방, 뭐 새 집이라든가 뭐二手房 이런 것들은 집을 구매한다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임대할 거기 때문에 주방, 이 가운데 있는 것만 클릭. 네, 또 다른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2개만 볼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정주라고 하면 이게 전체 임대고요. 자, 옆에 합하다 할 때 합자 있죠? 옆에 있는 허주, 요거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과 이제 쉐어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임대로 들어가 주면
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서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밑에 띠티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띠티에를 클릭했더니 1호선부터 2호선, 3호선, 4호선 역세권으로 집을 구해야 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지하철 호선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옆에 있는 쪼진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임대료예요. 이 쪼진 할 때 찐 요게 현금 금자거든요. 자, 밑에 보면 뭐 인민폐 1,000원 및 뭐 1,000원에서 1,500원, 1,500원에서 2,000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방싱이라는 건 그 방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클릭했더니 1실, 2실, 3실 이게 뭐냐면 방 개수예요. 제일 위에는 모시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밑에는 뭐 방 하나짜리냐, 방 2개짜리냐 뭐 원하는 대로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플들 쭉 보시다 보면 여기 个人 그리고 经纪人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될 텐데 个人이라고 적혀 있는 매물이 집주인 개인이 직접 올린 매물이고요. 经纪人이라고 적힌 매물은 중개사, 중개인이 올린 거예요. 집주인이 직접 올린 방은 직접 거래를 하는 거니까 중개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중개인이 올린 방은 중개료를 내야 하는 방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중개인이 올린 방이 광고용인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집이 좋은데 어떻게 이 가격에 나왔지? 하고 연락해 보면 그 방은 없다, 뭐 다른 매물을 보여주마 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个人이라고 적혀 있는데 막상 방을 보면 또 중개인이 올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어플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집을 보실 때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이 보증금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중국 보증금이 푸산야이라고 해서 푸 지불하다, 산 숫자 3이죠. 3개월치 반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 이게 보증금의 야진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즉 한 달치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기본 계약이 보증금 한 달치 내고 월세는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게 통상적인 방식인데 이게 요즘엔 좀 더 다양해져서 그리고 중국 지역에 따라서 푸이, 야이 등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금 한 달치 내고 반값도 매달 내고 네, 여기 보면 이런 매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혹시 중국에 나가서 집을 구하실 상황이 있으실 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再见!